7월 10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신길역에서 발생한 휠체어 리프트 사고와 관련해 지난 6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10월 신길역 1호선에서 5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던 한 모 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한 씨는 왼쪽에 설치된 역무원 호출 버튼을 누르기 위해 휠체어 방향을 돌리던 중 계단으로 추락했습니다. 이후 한 씨는 3개월 뒤인 지난 1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에 지난 3월 유가족과 장에게는 서울교통공사에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와 차별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지난 6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장에게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의 직무유기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변호인단은 서울교통공사 측에 명확한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추진연대 자문변호사인 김진영 변호사는 휠체어 리프트는 신길역 역산에 설치된 시설로 공작물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는 설치 또는 보존 하자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장에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이 장에게 단체를 방문 후 법대로 하자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장애인 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현 사무국장은 서울교통공사는 휠체어 리프트를 사용하기 전에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 책임이 없다며 고인이 된 당사자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준엄한 심판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번 소송은 단순히 배상을 받기 위한 소송이 아닌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현장 검증을 받아들였으며 일정 조율 뒤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반기 신규 직원 채용 인원 499명 중 직무 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장애인 51명을 최종 선발했으며 두 차례에 걸쳐 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 임용 대상은 건강, 요양, 전산 분야 11명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에서 3주간의 신입 직원 입문 과정 교육을 수료 후 오는 16일에 업무에 배치됩니다. 아울러 2차 임용 대상 행정직 40명도 3주간의 연수 과정을 거쳐 다음 달 6일 업무에 배치됩니다. 최종 합격한 장애인들은 총 51명이며 경증 장애인 33명, 중증 장애인 18명입니다. 이번 채용 인원을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률로 환산하면 13.8%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공단은 지난 4월 13일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참여 확대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함께 참여하는 5자간 장애인 고용 증진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단은 장애인을 매년 채용 인원의 7에서 10% 이상 선발해 2022년에는 장애인이 전 직원의 5%가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공단은 이번 채용에서 창립 이래 처음으로 장애인 특별 채용의 실시와 함께 최종 선발 과정에서도 장애의 유형과 등급을 불문하고 직무 능력과 업무와의 적합성만을 평가 기준으로 했다며 이번 장애인 특별 채용을 계기로 장애인 직무 개발 및 채용 분야를 다양화하는 등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아태지역 개발도상국 10개국의 장애 청년 대표 10명을 초청해 2주간 한국 연수를 실시합니다. 올해 연수는 장애인 복지 전반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장애인 교육과 고용, 자립생활 운동 등 장애인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다룹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국립특수교육원과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정부 또는 산하기관 방문에 이어 다양한 사회적 기업과 특수학교, 자립생활센터 등 현장 기관 등을 둘러봅니다. 또한 각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해온 장애인 당사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과 현실의 차이 등도 함께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특히 아태지역 장애 청년들은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에서 자신들의 경험과 자국의 관련 분야 장애 정책도 함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연수 마지막 날에는 한국에서 배우고 나눈 것들을 토대로 향후 자국에서의 역할과 각오를 담은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17개국 46명의 추천서가 접수됐으며 이들 중 전화 인터뷰와 원고 심사를 통해 최종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등 10개국 10명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소식은 새롭게 단장된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 신문, 복지T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